안녕하세요. 알파맘 아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들이 택배 상하차 한 알바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차 알바는 19살, 그러니까 고3 때 생일이 지나면은 상하차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끝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알바라고 하죠. 그게 이제 알바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알바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고 싶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아들이 자기 친구들이 이제 수능 마치고 나서 알바를 이제 상하차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알바몬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하차 알바 이제 구인 공고란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그냥 지원을 하시면 되고 되게 쉬워요, 지원은. 우리 아들이 지원한 거는 대한통운 건데요. 이게 문자나 카톡으로 그냥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돼요. 제가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상하차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으면은 몇 시간 뒤에 이제 답변이 옵니다. 뭐 언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하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당일치기 근무, 그러니까 딱 하루 근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알바하고 싶은 날 며칠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바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차 알바하러 갈 때 준비물은 신분증,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하는 거 보니까 첫날만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도 첫날만 가져가면 되고, 이게 이제 알바비를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 안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 근무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하러 갈 때는 반바지나 슬리퍼, 통 넓은 바지는 입고 가면 안 됩니다. 무거운 택배 박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해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옷과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는 운동화를 흰색을 신고 갔더니 이제 며칠 자라니까 완전히 때가 새까맣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운동화를 안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원한 곳은 이제 대환통운인데요. 대구에서 대환통운을 지원하면 대구 콘서트 하우스 앞에 이렇게 통근버스가 쓰는데 이걸 타고 거의 한 2시간을 가서 대전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알바몬의 구인 정보에 나는 이제 대한통운 상하차 알바는 대구라고 써 있어도 그냥 대구에서 버스 타고 대전에서 일하는 걸로 아시면 되고, 쿠팡은 대구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 7곡에 쿠팡이 있는 것 같은데, 쿠팡은 약간 이제 체계가 요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문자나 카톡으로 일을 하겠다 하고 며칠 전에 통보하면은 그냥 무조건 거의 자리가 있는데, 쿠팡은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해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이제 대구에서 대전까지 가서 대한통운에서만 상하차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하는 대한통운 알바는 밤샘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대전 타고 가는 그 통근버스 안에서 그냥 자면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시간대가 근무 시간대가 되게 다양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밤샘 근무고요. 보통은 대구에서 3시에 출발해서 대전에서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까지, 또는 대구에서 5시에 출발해서 대전에서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7시 반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대전에 도착해서 대한통운에 도착하면은 처음에 이제 혈압하고 체온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체온이 맞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혈압이나 체온을 통과를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대구나 딴 데서 다른 지방에서 이제 왔는 사람들은 되게 난감하죠. 거기서 이제 알아서 시외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요. 처음 대한통운에 도착한 날은 첫날 2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시간도 이제 최저시급은 쳐주고요. 두 번째 갔을 때부터 그 교육은 없습니다. 바로 근무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합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가면서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밤 12시쯤 되면은 이렇게 식사 시간이 되는데, 처음 식판에 밥을 줄 때 자기 먹을 만큼 많이 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리필이 안 된다고 해요. 이 식사 시간에 이 식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옆에 뭐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이제 식사 대신에 편의점에서 사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택배 상하차 하는 이제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대한통운은 이렇게 편의점이 있는데 다른 곳은 이제 뭐 그냥 자판기만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씩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하루만 딱 근무하고 이제 밤샘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면은 오전 10시에 정확하게 알바비가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요일별로 상하차 알바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월요일 날이 상하차 근무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알바비가 가장 많아요. 한 18만원 조금 더 주더라고요. 자, 이거는 2021년, 2022년 기준이고 이제 최저시급이 오르면 조금씩 더 주겠죠.
자, 월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보통 근무 시간이 이제 대전에서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는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또는 오후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중간에 식사 시간 포함 휴게 시간 90분 포함해서 거의 한 12시간 30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이렇게 근무하면은 한 12만 원 약간 넘게 이렇게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18만 원 조금 넘게 입금되는 이제 그런 이제 월요일 날은 근무 시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상하차 알바를 신청할 때는 웬만하면 월요일은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월요일 날 너무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날 너무 충격 먹을 수 있어요. 상하차 알바를 가보면은 남자랑 여자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탑차에서 이제 그 박스, 택배 박스를 내리는 거, 그게 이제 하차라고 하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이제 꼭 잘 채워서 이제 트럭에 실는 거, 그거를 상차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여자들은 조금 더 쉬운 일을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져 있는 이제 그 택배 박스가 지나갈 때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에 맞게 이렇게 택배 박스를 밀기만 하면 되고요. 또는 이제 바코드 찍는 이 스캔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작업은 서서 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다 서서 12시간 이렇게 근무할 거를 각오하고 가셔야 되고요. 뭐 앉아있고 이런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작업 강도가 이 상하차 알바가 가장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가다든 뭐든 어떤 이제 알바를 해봐도 상하차 알바처럼 힘든 게 없다고 하니까는 이 상하차 알바를 몇 번 해본 사람들은 다른 알바를 지원하면은 취직이 잘 되더라고요. 자, 대한통운 상하차 알바를 가보면은 첫째 날 온 사람들은 노란색 헬멧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부터는 파란색 헬멧을 주고요. 그리고 하얀색 헬멧을 쓴 사람들은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노란 헬멧 쓰고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2시간 정도에 10분을 쉴까 말까 요 정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너무너무 타이트하고요. 파란색 헬멧을 쓴 사람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요거보다는 조금 많다고 합니다. 자, 상하차 알바하는 일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대구에서 출발할 때는 그 통근버스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집에 갈 때 보면은 그 통근버스가 널널이하게 되게 많이 비어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대구에서 통근버스 타고 대전에 왔잖아요. 근데 새벽에 이제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버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대전에서 대구까지 오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러면은 택시 값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한 5번인가 6번째인가 그때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다 하길래 저는 막 걱정이 너무 앞섰거든요. 이 추운 겨울에 도대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거기 뭐 휴게실인가 뭐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도 좀 몇 시간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택시비가 엄청나게 나오니까요. 그때 우리 애가 중도 포기했던 때는 5시부터 근무를 했는데 근데 한 밤 12시쯤에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새벽 5시 반인가 뭐 하여튼 그때 출발할 때까지 이제 휴게소에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중도 포기를 하면은 이제 그 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써 있기를 한 4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새벽 4시 30분까지 일을 하면 그래도 이제 그 중도 포기해도 그 시급을 쳐주고 새벽 4시 30분 전에 그 전에 이제 포기하면은 이제 일하는 길 다 떼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12시쯤에 포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뛰어도 만약에 그거를 뭐 어떻게 뭐 소송 걸고 하면은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 절차도 너무 복잡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이제 일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일할 거 생각해서 그냥 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상하차 알바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중도 포기를 했지만 또 며칠 뒤에 다시 또 돈 필요하니까 또 상하차 알바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도 포기하면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했는데 중도 포기해도 이제 그 다음에 신청할 때 또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가서 또 알바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수능을 치고 나서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해 3월 2일 전까지 그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때는 주 1회 정도 상하차 알바를 하더라고요. 용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1회 정도 상하차 알바를 해서 그 벌어놓은 돈을 또 다 이제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3월 2일 이후부터는 학교 다니면서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과제물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학기 중에는 월 2회 정도 상하차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은 그대로 다 줬는데 용돈보다 더 쓰려고 상하차 알바를 또 꾸역꾸역 하더라고요. 그 힘든 알바를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 지금 여름방학인데 수능 이후에부터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 전까지 상하차 알바를 15회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용돈 아껴 쓰고 이렇게 힘든 상하차 알바를 안 할 것 같은데 또 요즘 애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차라리 힘든 일을 하고 그 돈으로 더 돈을 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상하차 알바의 장점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바짝 일하고 바로바로 돈을 입금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알바 같은 경우는 일을 거의 한 달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받는 시기도 되게 늦고 그 알바를 구하려면은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이력서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고 혈압하고 체온만 체크 통과하면은 이제 언제든지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하루하루씩 일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알바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차 알바는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스트레스 없어도 되고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면 된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한번 일할 때는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밤샘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로 이렇게 알바비를 지급받다 보니까 이제 돈을 찔끔찔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홀라당 다 써버리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